다음으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도 반기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늘 생각게 해주는 우리 모두의 리더이신 이천만장자 팀엘리트 조규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평일날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죠. 네. 우리끼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평일날에 이렇게 셀 리더들이 다 모여서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폰서의 날이에요? 아닌가요? 네. 오늘이 스폰서의 날이더라고. 보니까 몰랐어요. 누가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와서 저한테 주길래 오늘 무슨 날인가 했더니 스폰서의 날이라고. 그래서 꽃다발을 한 송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월 5월 15일 날은 누스킨에서는 그냥 스폰서의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스폰서는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이랑만 소통이 좋으면 내 밑에 몇 명이 생기던 소통이 다 되고 그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나랑은 좀 다르고 좀 나랑 성격도 다르고 다양하게 좀 달라도 그냥 한 사람을 잘 팔로우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통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폰서가 꼭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이런 영화를 혹시 영화 제목을 또 까먹었네.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항공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얼굴이 이상한 애인데, 에? 원더 원더란 영화를 봤어요. 원더란 영화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내용을 막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딱 문구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친절한 거와 옳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친절한 거와 옳은 거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 물론 둘 다 선택해야 되는 게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냥 문득 옳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럴 때는 친절함을 선택해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함과 옳은 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친절함을 선택해라. 그게 더 살아가는데 그게 더 좋다라고.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프린시플을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치 경영을 우리는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해야 될 상황과 인정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해야 될 상황과 둘 다 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칭찬보다는 인정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상대가 뭐 한 거에 대해서 두드러지고 더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났을 때 그 부분을 칭찬하지만 인정은 그 과정에 대한 거고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경영에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갑자기 스폰서의 날이라서 하도 스폰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해본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런 거에 가치를 두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냥 이렇게 엉뚱하지 않게 막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모나코에 우리 그룹에서 100조 이상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되게 뭐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막 개인톡 오고 막 그래요. 리더가 그렇게 막 꿈을 얘기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데다 추구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듯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도전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던 다운이건 칭찬할 상황과 인정해야 될 상황이 동시에 온다면 우린 그냥 그때는 인정을 하자. 좀 두드러지지 않아도 좀 도드라지거나 튀어나거나 탁월하거나 그러지 못해도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했으니까 한번 외우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멋지십니다. 예. 참,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체에서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전체가 많은 사람, 거의 99%가 이거를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이게 참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예. 참, 이거 되게 긴 거거든요. 우리 같은 성인이 이거 외우는 거 진짜 힘든 겁니다. 예, 이거를 진짜 거의 대부분 빼지 않고 다 외우셨어요. 예. 제가 지난번 랠리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 내용이 뭔지? 용기랑 용감이랑, 물론 수화도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낸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수화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용감은 이렇게 하고요. 용기는 이렇게 해요. 수화가 달라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 예. 용감한 거와 용기와 약간 다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가슴에서 이렇게 뭔가를 결단할 때는 실제로 행위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경영을 할 때, 또 상대를 인정할 때, 또 그보다 더 먼저 나를 인정할 때 더 필요한 게 용기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용기, 나는 남과 다를 수 있다는 용기, 나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나는 괜찮은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내면서부터가 진정한 가치 경영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제목도 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의 심리학의 세계를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책 제목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거의.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대부분 우리 모두가 다 너무 많은 시선과 비교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왜소해 보이고 항상 비교 대상이 되니까 탁월해 보이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난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내가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나는 남과 다르지 않은, 나는 괜찮은 리더다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도 나는 이 사업을 그냥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내 스텝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용기를 내면서부터가 진짜 괜찮은 이 사업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치 경영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려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죠. 강의했을 때 냈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했던 단어들이에요.
쭉 복습을 해야지. 제가 사업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게 있다면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하는 거를 아직도 제가 잘 못 깨쳐서 한 번 얘기한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자꾸 이제 의식하고 있어요. 또 얘기해야 된다, 또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즉 네트워크를 확장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좀 탁월하지 못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리크루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유를 든 게 뭘 비유를 들었죠? 기억나세요? 이번 연말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꼭 100만 원을 드려야지 한 거 기억나세요? 마음은 100만 원을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일날 당일날 얼마의 봉투에 넣죠? 보통 10만 원 넣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면 짜증나죠? 왜 짜증이 나요? 나는 100만 원씩이나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나는 엄마를 위해서 100만 원이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100만 원이나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얼마 넣었어요? 100만 원 넣었죠? 10만 원 넣었죠?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이렇게 리크루팅이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럼 결국 뭐예요? 본인이 리크루팅 행위를 10만 원어치밖에 안 한다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리크루팅 행위를 내가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이 사업의 본질은 네트워크 확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건 시간이 안 걸리건 빨리 할 수 있건 오래 할 수 있건 어찌됐건 리크루팅이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나는 이번 달 에이와 스쿨에 몇 명의 신규를 참석시키는가? 랠리에는 몇 명의 시스템 사업자가 참석하는가? 이번 시스템 사업자가 내가 10명이 왔다면 다음번 랠리에는 몇 퍼센트를 늘려볼까? 자, 13명까지 늘려보자. 30%만 늘려보자. 이번 달 티얼라인트 챌린지에 몇 팀을 만들었는가? 하루 평균 몇 명 이상을 컨택하고 몇 명 이상과 소통했는가? AR로는 몇 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가? 내 다운은 몇 건이 있는가?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숫자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실제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리크루팅을 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밀레니엄 시대의 3051이란,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한테도 얘기했어요. 3051의 30은 몇 세 이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아예 딱 단정을 져줬어요. 40세 이상의 30이었을 때, 40세 이상의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30에다가 넣으세요. 본인 친구나 뭐 이렇게 내가 20대야 30대 초반이야 그럼 본인 친구나 뭐 누가 기껏 써봐야 바디바 인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걸 30에 넣지 마세요. 그냥 40세 이상의 소비자가 나왔을 때 그때 30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30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진짜 3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벨로시티가 들어오면서 5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이제 잡으셔야 돼요. 305 하나의 5는 말 그대로 키맨이에요. 그 키맨은 지금 이렇게 시스템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키맨을 점점점 확장해서 어디선가 셀이 돌아가야 돼요. 그 셀이 계속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에서는 굉장히 많은 셀이 돌아가야지 진짜로 벨로시티의 과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일주에 한 건이 됐건 한 달에 한 건이 됐건 ARO를 계속해서 누적시켜야 된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도 3051을 제대로 하려면 30에 대한 그 연령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직급에 대한 벨로시티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벨로시티는 이제 10월부터 전개가 되죠.
이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그 묵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추구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봐야 돼요. 벨로시티는 굉장히 다양한 셀을 요구해요. 즉 여기에 있는 셀 리더들, 적어도 평일날에 하는 랠리에서 1박 2일에 이 부흥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저기 나가서 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뭐냐, 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뭔 얘기냐 하면요, 나가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떠들 수 있는 사람. 이게 좋다고 막 떠들 수 있고, 제품도 교육하고 데모도 하고, 이 사업도 얘기하고 보상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어느 회사 밑에 커피숍에서 어느 동네에 뭐 아파트 몇 동에서 뭐 정기적으로 셀이 막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셀이 돌아가면 벨로시티의 과실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쉐어 보너스와 빌드 보너스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들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강화됐냐면 보상이 이 정도까지 강화가 됐어요. 기존에 3,000포인트 하던 거와 우리가 얘기하는 벨로시티의 블락 보상으로의 3,000%가 완전히 금액도 틀리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3,000포인트에서 한 블럭만 더하면 한 얼마 정도 커미션이 돼요? 106만 2천 원이 한 100만 원 돈이 넘죠. 그렇죠? 4,000포인트에서 한 블럭만 더하면 얼마가 돼요? 한 150만 원 돈이 넘어요. 그렇죠? 5,000포인트 하던 사람이 한 블럭만 더하면 얼마가 넘어요?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5,500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기 5,500 11개 블럭을 하면 212만 4천 원 정도의 커미션이 되죠. 즉 기존에 하는 거에서 딱 한 블럭 정도만 더해도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높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블럭 보상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셀들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블럭 보상들을 셀 리더들이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본인은 쉐어 보너스 정도만 받고 조금씩 셀 미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조직이 앞으로는 성장하게 돼요. 셀 리더가 많은 조직이 돼야 돼요. 즉 밖에 나가서 많이 떠들 수 있는 사람,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명의 아주 유능한 강사 몇 명의 파워 있는 강사가 리더가 그거를 끌어가고 아주 표현을 잘해서 강의를 집중하고 강의에 거기에 초대를 하게 하고 했지만 벨로시티는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한두 명의 특화된 강사가 막 말을 잘해서 강의를 잘해서 끌고 가는 형국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걱정돼야 될 부분이 셀 리더에서 리더십 보너스, 즉 우리가 얘기하는 리드 보너스, 즉 블락 보상이 아닌 리드 보너스, 즉 5%씩의 브레이크웨이를 받는 과정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GV를 늘리면서 핀을 안 갈까 봐 염려가 되긴 해요. 근데 결국엔 이 사업이 숫자를 늘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핀의 상승은 숙명적인 거예요.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블락 보상을 많이 줘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00라인, 20,000라인, 30,000라인, 40,000라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10,000라인은 내 이 레그에 루비가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비가 한 명 있으면은 10,000라인이고 요 레그에 1대가 됐건 2대가 됐건 3대가 됐건 합쳐가지고 루비가 한 3명 돼. 그러면 이 레그는 30,000라인이에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을걸요? 요 레그에 루비가 한 4명 있으면 40,000라인 있는 거예요. 루비가 여기 레그에 한 명 있어. 그러면 10,000라인이고. 그래서 한 레그에 루비가 몇 명 있냐. 그래서 4개 이상, 요 레그는 3개 이상, 요 레그는 2개 이상, 요 레그는 한 레그로
루비 한 명 이상 이렇게 네 라인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티멜렛이에요. 블루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블루 다이아몬드는 12,000, 30,000만 있어도 돼요. 사실 근데 루비가 4개 있는 조직 좀만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뭐 10,000라인, 20,000라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루비가 몇 명 있는 레그냐. 그래서 한 명 있는 레그는 10,000라인, 2명 있는 레그는 20,000라인, 30,000라인, 40,000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그를 4레그만 만들면 최고 핀인 티멜렛이 돼요. 그 티멜렛 미팅은 제가 그저께 도착했어요. 한국에. 이번에는 하와이를 다녀왔고 내년에는 모나코라고 하는 데를 가고요. 모나코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가겠다. 그렇죠? 근데 모나코 다음에 가는 거는 도전해 보실 분 혹시 계세요? 모나코 다음에 10,000라인, 20,000라인, 30,000라인, 40,000라인을 만들어서 다음에 티멜트에 도전하고 싶으면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네. 누가 갈 건지. 네. 모나코는 아니래도 모나코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분. 권미정 사장님 요거 좀 들고 사진 좀 찍어줘. 요거 사진 좀 찍어줘. 왜냐하면 왜 사진을 찍냐? 갈 거거든요. 네. 저 뒤에도 있어요. 네. 저기도. 저쪽에 좀 찍어봐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모나코 말고 모나코 다음에 갈 거예요. 네. 내년에 10,000라인, 20,000라인, 30,000라인 이거요. 분명히 갈 겁니다. 봐보세요. 네. 됐어요? 찍었어요? 예,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티멜리트가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000라인, 20,000라인, 30,000라인, 40,000라인 벨로시티로 막상 바뀌잖아요. 그러면 포인트 리더들과 진행함에 있어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아 루비로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냥 루비 하나하나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할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업이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분을 하면 알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업을 이분을 안다는 건 사업을 한 지 10년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죽었거든요. 제 다운라인이에요. 다운라인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노르웨이 티멜트릭 갔던 게 언제죠? 2007년도 아니면 2008년도일 거예요. 이렇게 10년 됐어요. 10년. 이 친구의 피는 에메랄드였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애가 우리나라 애 같지 않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누구였냐면 그 이란계 캐나다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5개 국어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학적 머리도 되게 좋고 우리 그룹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참모 역할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이름은 임기녀라고 귀한 여자다 해가지고 이름도 임기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융프라우라고 하는 곳에 스위스에 굉장히 높은데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기차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 전에 이제 조짐이 있었죠. 이제 굉장히 암투병을 했고 굉장히 어려웠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본인도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근데 어쨌든 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약건 뭐 누스킨 한다고 암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누스킨 사업 한다고 길에다 휴지 버리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어찌됐건 사람이 모인 이상 항상 그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암 파마엑스를 하건 누스킨을 하건 암에 걸려서 안타깝지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친구가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아프네요. 예, 지금 다시 또 보니까 그때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떡하냐 하고서는 이제 되게 참 슬펐던 그 상가집 가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오래돼서 친구를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애예요. 요만한 애를 두고 갔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 이름이 예람인데
그 예람이한테 상속이 돼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상속을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했고, 얘 상속 대리권자인가 그 임기녀 사장의 친동생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얘 이름으로 지금 돼 있어요. 10년 전에 죽었잖아요. 이그젝티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이 이 아이의 양육비로 계속 썼고, 이 아이를 길러주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제 옆에 있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면 그렇게 이 사업을 싫어했던 그 친구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왜냐하면 언니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사업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자꾸 3천에서 2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LOI 스쿨을 들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혹시 왔나요? 안 왔나요? 박등래 사장님 혹시 어디 계세요? 박등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왔나요? 안 왔나요? 여기 안 왔어요? 왜 못 왔어요? 정신을 아직 안 차렸네요? 약간 중요한 건 LOI 스쿨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누스킨 사업이 무섭다. 사람이 잠깐 일하고 죽은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애가 이 엄마가 해놓은 것에 의해서 어찌됐건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육비를 썼구나. 그러니까 그게 좀 갑자기 돈 금액이 틀려지니까 이 동생이 도대체 이 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돈이 줄어드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결정적으로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사업자 여기서 혹시 아는 얼굴이 있나요? 아주 옛날이죠. 이것도 역시 10년 전입니다. 맨 왼쪽에 양승인 사장님 있고, 양승인 사장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세요. 혹시 어디 계세요? 여기 오늘 왔는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김미경 사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이 2008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 사진이 2008년도에 찍은 걸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아주 클래식하게 저 당시만 해도 아주 클래식했죠. 젊고 클래식했죠. 2008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그만두게 돼요. 왜냐하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암투병을 했죠. 2009년도부터 한 5년간 안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암은 수술하면 완쾌가 되나 봐요. 지금은 많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사업도 하고 여기 랠리도 오고 해요. 약간 이분이 사업을 한 지 5년, 아니 이렇게 암에 걸린 지 5년 후에 다시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냐? TR9T를 하러. 그래서 TR9T에서 금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본인이 어찌됐건 몇 년이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암투병하고 집에서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누스킨에서 받는 커미션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을 계속 받는 것이 본인의 가정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이 TR9T를 먹게 되고,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의해서 3.3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도 보이면서 작년에는 시드니 트리까지 갔다 오게 돼요. 지금은 다운라인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미팅도 얼마 전에 같이 비즈니스 미팅하면서 사진 찍었던 거고. 제가 이거를 이 두 케이스를 보면서 누스킨이라는 사업이 참,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참 위대한 사업 같아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했다가 내 자식한테 죽은 이후에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비용을,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비전. 내가 암이 걸려서 아픈 그 5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내가 하나도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놓은 것에 의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암투병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이런 게 있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박수 치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말로만 듣던 일이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여기 와 있고 제가 보고 있고, 제가 아는 형제라인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식한테 상속이 되고, 다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이런 위대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의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에 있건, 도전에 있건, 다양한 가치가 있겠죠. 안정에 있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추구하는 가치를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흡수할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거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맞게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리크루팅을 해나가자. 특히 벨로시티 비즈니스에 와서는 끊이지 말고 끊임없이 리크루팅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나답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작게 자주, 매일매일 작게 자주 행복하는 여러분의 셀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벨로시티를 맞이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환영사를 해주신 2000만장자 팀 엘리트 조규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